특정 무슨 자리, 특정 무슨 가격에서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이 반복이 아닌 것 같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주가의 흐름 자체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지켜내는 분들이 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다. 기준점이 옳다라는 신념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는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은 동깡으로 유명하죠. 요즘 유튜브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 아주 그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그 소리들이 어디서 이렇게 도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전업 투자자이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동깡 맞아요. 예, 강민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대표는 아니고 그냥 작게 직원들 월급 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저 사장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직원 월급 줘야 돼. 맞아요. 밤잠 잘 때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잠자면 안 돼.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이번에 또 새로 책을 내셨죠.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그 전업 트레이더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네. 또 실력이 있고 또 그만한 또 돈을 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그 투자의 노하우 이거를 네. 좀 배우고자. 네네. 예, 아직 젊은 분이지만 또 젊은 분답게 새로운 어떤 시각, 아이디어로 네. 또 어떤 그 뭐랄까 패턴으로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배우고자 모셨는데요. 아까 우리 손 흔든다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기 다 이모 삼촌일 건데. 네, 이모 삼촌인가요? 아닙니다. 다. 네. 일단 네. 제가 이렇게 그 책에서 보니까 주식 투자를 참 일찍 시작했어요. 20살 때 시작했는데 왜 그때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정말 빨리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더 빨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살 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치. 시대였거든요. 일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대학을 가야지 누가 컴퓨터 앞에서 그런 도박을 직업으로 하느냐. 도박을. 네,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한 이제 10몇 년 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가족들한테 투자를 한다라고도 사실 얘기 못 하고,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가 공부에 그렇게 재능이 없었거든요. 이제 책상 앞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성격은 못 돼서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그냥 투자를 저희 누나가 마침 그때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뭐 여의도에 이제 뭐 있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대우증권이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좋은데 좋았지. 네,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누나 이제 그때만 해도 근데 무슨 직업이 돈을 많이 버냐 이제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돈을 좀 번대요. 투자자들이. 네, 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그때만 해도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제 그쪽 팀원들이 좀 돈을 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구나.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흥미를 갖게 돼서 이제 투자를 해보자. 근데 뭐 사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쉽지 않지. 맞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20살 때면은 돈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됐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면서 500만 원 딱 모으고 오케이 이거면은 이제 시드머니가 됐다. 이제 도전을 해볼까 하고 이제 주린이처럼 못 모르고 이제 막 달려들었죠. 오르면 같이 올랐다고 막 즐거워하고 내리면은 이제 막 오르면 좋고 내리면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집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이제 저희 3남매를 계속 성인 될 때까지 저를 이제 키우셨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당연히 빚도 있고 엄마는 이제 조금 엄마가 이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사실 그 마음이 안 좋잖아요. 성인이 그렇죠.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이렇게 추운데 나가셔서 막 일하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제가 딱 한 2년 정도를 투자해보고 안 되면은 카센터로 가겠다. 그래서 기술을 내가 배우고 이제 하겠다. 나는 형들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기술 배워서
뭐 한 5, 6년 굴르다가 센터 차릴게 이제 막 이제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 계기로 그냥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모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을 때 네. 바로 성과가 났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랬다면 아마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저한테 사실 초심자의 행운이 아닌 이제 초심자의 이제 불행이 빠르게 다가와서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구나. 그러면 조금 더 학습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잘하는 분들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그런 방식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개개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녹아져서 이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가 좀 그런 데서 많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성향도 이건 나랑 좀 비슷하다 하는 면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가지고 빠르게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 어떤 차트를 공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지금 주식 투자로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나? 네, 맞아요. 조금 근데 그런. 왜 차트보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먼저 관심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 과정에는 차트도 다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아, 차트 공부는 이미 다 됐고. 네, 차트나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은 제가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500만 원 날리고 나서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서부터 공부했던 거예요? 그 500만 날리는 과정에서 아, 그래서 수업료를 낸 네, 거네. 계속 수련하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거의 정말 잠을 안 자면서 맨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흔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또 제 나이 때는 이제 그 주식이었는데 옛날엔 요즘 친구들은 또 그게 암호화폐 시장처럼 이제 그 크립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너무 이제 마켓이 안 끝나니까 그치, 더, 24시간. 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얘들아 이래가지고 인생 얼마나 피폐해지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의 글들도 많이 보고 어떤 투자 패턴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제가 돈이 많이 그때 없으니까 시드머니가 진짜 500만 원에서 거의 진짜 30만 원도 안 남았어가지고 이걸로 내가 불리는 거는 진짜 힘들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을 더 어디서 끌어와서 가져오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노동 소득으로 시대가 늘어난 거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30만 원이 뭐 1년 뒤에 뭐 100만 원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겪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주식 거래를 할까? 좀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파는지. 네, 좀 뭐 그 이런- 기준점이 많이 궁금해서. 아, 그러니까 차트로 그 보면서 여기는 살짜리, 여기는 팔짜리 일단은 공부는 했으나 네.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 알았어도 잘 안 벌렸다 이거죠.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단순하게 그런 어떤 뭔가 차트 안에서 무언가로 거래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렸음에도 조금 그런 걸 캐치한 게 다행히 저한테는 좋은 포인트였는데 그들이 주식을 대하는 이 태도라던가 그 안에서의 뭔가 사고의 흐름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관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특정 무슨 자리, 특정 무슨 가격에서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이 반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포인트에서 더 많이 저를 이렇게 미러링 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혼자서 막 차트 보면서 공부했던 그하고 그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패턴 네. 이거를 배운 다음에 달라진 게 뭐예요? 깨달은 게. 깨달았다기보다는요, 약간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 그분들이 이미 너무 투자로 잘 나가는 분들이었음에도 매일 자기의 이제 투자 내역을 반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다음 날을 매일 반복하더라고요. 그걸 몇 년씩이나 이제 매일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고 이제 투자 업력이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의 일을 10년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야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계속 그 성찰하고 그 과정들을 수정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저한테 그 과정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그 어떤 매매일지 같은 거를 작성을 했다. 네,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마켓이 끝나고 다시 그걸 녹화해서 이제 6시간을 다시 보고. 다시. 네. 내가 전체 거래하던 6시간 전체를.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처음에는 이제 6시간 전체를 봤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거래했던 부분만 보게 되죠.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주가의 흐름 자체를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몇 년간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참 사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도 떠오르는 분이 우리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남석환 대표님. 네네네. 그분도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3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네네. 살으신 분이 네. 매일 그 돈을 잘 버시는 분이 꼼꼼하게 매일 그 기록을 하시는 걸 노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어떤 그런 투자자들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몇 년, 어느 정도 기간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빠르게 자리를 잡은 편인데 한 8개월? 8개월?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부터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네. 그러면 내가 거래했던 거를 다시 보잖아요. 네.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굉장히 나라는 사람이 충동적이었구나. 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켓이 끝나고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다시 본다면 굉장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계좌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지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점을 찾아내는 거구나. 네. 나의 약점. 네, 그래서 저 땐 저렇게 하면 안 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됐지 하면서 스스로 때려. 그게 아니야 임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시간을 더 단축하고 싶어서 이제 더 짧은 시간에 많이 그걸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8개월 만에 그 약점들이 그래도 많이 고쳐지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네. 그 수익이 그 30만 원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불릴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실제로 제가 투자로 지금 12년을 거래했는데 많다면 많은 거고요. 이제 뭐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막 이야기할 정도의 뭔가 수익금이 나던가 뭐 수익률은 사실 아닌데 사실 40억에서 45억 정도가 이제 제가 투자로 벌어들인 엄청난 거죠. 30만 원 가지고 12년 동안 40억 이상으로 불렸다는 건. 그런가요? 대단한 거죠. 뭐 지금 솔직히 그 원금을 오히려 까먹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뭐 직업이니까. 근데 하나의 직업을 제가 12년 했을 때, 저는 20대 초반엔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축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만 해도 막 21~22살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반에 들어서 가는데, 그럼 제가 뭐 사회적으로 엄청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기준에 들 그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투자 시장에서 특히나. 이 주식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투자로 얼마 벌었어요. 저 성공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치.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 근데 그것도 물론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모신 거는 그걸 성공을 어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왜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얻은 그 생각. 맞아요. 왜냐면 비슷한 주린이들이 뭐 수백만, 맞아요. 수천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일관적으로 1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책에 이제 사실 녹여냈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돈을 잘 벌었어요. 이렇게 하면 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제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가 되는 사실 제 책이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누군가의 일확천금의 스토리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아름다워요. 결과는 당연히 아름답죠. 30만 원 가지고 45억 벌었으면 아름답지. 근데 네. 그렇게 돈이 일단 뭐 그 어쨌든 그렇게 그 매매일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8시간씩 네. 뭐 물론 이제 그 매매 과정만 이제 보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했었나요? 실제로 제가 연초까지만 해도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거래하고 올 연초? 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썼던 내역들이 존재해요. 근데 사실 매일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문제점이 확실하게 인식되는 날에는 적고 이제 그걸 또 다시 저희 이제 컨텐츠로도 쓰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엔 많이 못 쓰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주식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옛날처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일단은 제가 과거처럼 그렇게 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지쳐서라고 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돈을 잃고 따고 요 과정이 엄청난 네.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더군다나 그 전에는 저 개인의 혼자만의 이제 책임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 직원들도 있고 뭐 저희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가족만 챙겨야 된다라면 이제 과거처럼 조금 느슨하게 더 트레이딩 했으면 안정적인 삶을 더 향유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지. 이제 뭐 그런 일들을 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랬으면 이거는 조금 많이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은 영역에서 트레이딩보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4년, 5년 전부터 많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진행해왔고 근데 내가 뭐 주식을 많이 거래한다고 해서 찍을 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걸 찍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식 투자 많은 분들은 어쩌면 이제 머니 게임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맷집의 게임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정말 이 투자를 해보면 계속 두들겨 맞거든요.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오히려 잃는 경우가 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수없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정신적 고달픔, 이제 그 충동과 막 그런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면서 정신이 이제 막 헷가닥 하는데 이제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정신적인 이 맷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내는 분들이 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가 그렇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형주 가지신 분들 참 1년 내내 고생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유행하는 메타버스나 게임주 맞아요. 같은 데로 딱 갈아탔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또 이게 무너지고. 맞아요. 항상 그렇죠.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맷집. 네. 그 맷집이라는 건 멘탈 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조금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접근 방법으로 투자를 대하느냐. 저야 뭐 직업적인 영역에서 투자를 하니까. 트레이더로서. 네. 이제 전업 투자자였으니까. 네. 그래서 직업으로 하는 것과 자신의 자산을 뭐 재테크로 관리하는 영역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재테크로 관리하는데 멘탈이 막 그렇게 강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만 이제 잘 지켜보고 관리하고 그 정도로 해야지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애초에 그 투자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관리 조절이라던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잘 신경 써야지 이제 뭐 진짜 멘탈이 세야 된다 막 이런 영역은 조금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뭐 트레이더 이걸로 그냥 평생 그 뭐 부업으로라도 일단 네. 하면서 평생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들어온 주린이들. 네. 그러니까 사실 직업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부들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 또 젊은 학생들, 뭐 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멘탈, 맷집, 지치지 않는 돈을 잃거나 뭐 네. 이런 어떤 힘들어도 잃지 않는 왜 다 포기하게 되니까 네. 그런 맷집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어쨌든 30만 원 가지고 45억으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관성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꾸준하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신념에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 그게 어떤 거였어요?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이 옳다라는 신념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저는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원칙을 갖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 기준이 맞다. 네. 근데 그게 계속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신감 떨어지고. 맞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그 계속 바뀌다 보면 한없이 세월만 가고 이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영역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왜냐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식을 사도 주식시장은 50대 50의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 10년, 20년, 30년 한 사람과 오늘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이 같은 날에 주식을 사더라도 50대 50의 확률을 갖는 시장은 이 시장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큰 주식시장에서 함정이기 때문에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덫에 걸리는 걸 가장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본인이 우리 동강님이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매의 어떤 투자 기준 하나만은 좀 알려준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실제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격 구간인데 이 가격이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는 이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구간 그리고 새로운 가격이 이제 이탈해서 신저가가 되거나 신고가가 되거나 이제 그런 영역이 항상 그 기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작은 기업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은 너무 노이즈가 많고요. 실제로 큰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가격으로 진입하는 주가는 항상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신저가를 많이 뭐 안 사고 뭐 신고가만 산다거나 이제 그러한 영역에서 기준점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지만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실제로 많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나는 주식은 요럴 때만 산다. 뭐 신고가 대형주의 어떤 신고가 지점에서만 이 주식을 산다. 뭐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수로 작용해서 하나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자신이 세운 기준을 믿고 끊임없이 계속 해왔다. 그게 틀리는 한이 있어도 계속 고집을 하면은 이렇게 맞아치나요 나중에? 그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틀릴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돈을 벌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돈이 자꾸 잃어. 그러면 불안하잖아. 이거 또 해야 이대로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걸 잘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틀린 영역은 그 기준이 무슨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충동적이거나 어떤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더 기준이 되더라고요. 어떤 차트에서 뭐 특정 어떤 구간이라던가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틀린 점을 막 지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계획이 없는 투자, 내가 주식을 저 버튼을 누를 때 이 주식 내가 왜 샀지 설명할 수 없는 투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정확하지 않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더 지워나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내 투자 원칙이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거래했던 그 6시간의 그 영상을 녹화해서 계속 보는 게 결국은 내가 정확히 좀 보이긴 하겠네요, 그게. 네. 내가 이거 왜 샀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맞아요. 이걸 왜 지금 내가 팔았을까?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도 뭔가 자기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내 약점을 알고 일단은. 맞습니다.